안녕하십니까, 스케입니다. 드디어 아이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편해하면서 쓰기는 했지만 5개월 동안 저와 이제 동고동락했던 또 좋은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발걸음이 아쉬웠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댓글로 막 이거 하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AS를 좀 하고 그리고 14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폰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 나싱폰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이랑 중고나라에 올려놓고 이렇게 판매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판매를 하게 됐고, 제가 구매하고 현재까지 남은 할부금 그리고 구매한 금액이랑 따져보면은 차익이 한 27만원 정도 이득을 좀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65만 9천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66만원이라고 치고 27만원을 이제 까게 되면은 39만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40만원만 잡고 1년만 써도 이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0만원짜리 핸드폰을 쓰는데 한 1년이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튼 핸드폰을 좀 정리를 했다. 남은 거는 맥세이프 그리고 여러가지 실리콘 케이스들. 저는 이런 거 많이 사놓고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바꾸거든요. 그냥 이거 얼마 안 하잖아. 누렇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폰의 최대 장점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중고가 방어가 상당하다, 상상 이상이다, 넘사벽이다. 어떤 핸드폰도 이 중고 감가를 쳐맞는 이 상황에서 아이폰만큼 살아남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버스폰을 구매를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핸드폰이 언제쯤 출시가 되는데 난 당장 핸드폰이 박살이 났고 구매를 해야 된다. 아이폰을 사십시오. 자급제로 사서 좀 쓰다가 깨끗하게 잘 쓰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가격 이상 저는 중고가 방어가 아직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맥세이프. 굉장히 좋아요. 물론 가격은 좀 사악하죠. 이게 55,000원이었었나? 그런데 솔직히 둡시다. 애플 제품을 쓰면서 가격을 생각한다? 이미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애플 제품 쓰지 않습니까?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쓰잖아요. 가격이 합리적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가격이 조금 55,000원 조금 비싸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단 차량용 충전에 한해서 집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워낙 이제 차에서 잘 썼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나싱폰과의 궁합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명절날 서울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3 케이스를 씌우고 얘를 붙여서 갔다 왔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티맵을 틀었지만 배터리는 요지부동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배터리를 충전하겠다는 요량으로 맥세이프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오직 맥세이프는 아이폰에서만. 그런 의미에서 맥세이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아이폰의 최대 장점은 배터리죠. 배터리.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다른 분도 아이폰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와 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배터리 충전해 본 적이 없어. 일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배터리 성능이 매일 자주 충전이라고 한다면 아이폰이 미친 거죠. 물론 이제 미니라든지 다른 시리즈는 모르겠지만 프로맥스 한정 배터리는 개깡패구나. 이런 정도로 아이폰을 쓰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14가 새로 나왔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진 않지만 워낙 이제 IT 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익섭, 더 신자, 가전주부, 주연, 언더케이지 이런 분들의 영상들을 되게 자주 찾아봅니다. 14를 보면서 이 혁신인가? 라는 생각은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 안 들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위에 뜨잖아요. 알약 모양으로. 이쁘긴 하거든요. 되게 귀엽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세심한 디테일들이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왜냐면 저는 13을 살 때 14로 갈아타고 15로 갈아타고 16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자꾸 기변을 할 생각으로 사실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13을 쓰다가 14로 간다라고 치면은 최소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14로 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이폰을 정리하기를 한편으로는 좀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14에 대한 매력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얼리 어댑터라든지 난 무조건 최신 폰을 써야 돼라는 분들은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상태 괜찮은, 관리가 잘 된 그런 자급제 폰을 중고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트위터에다가 그 셔츠 들고 있는 그 사진 그 올린 그분이 잡스의 딸이었나요? 잡스의 누구였었지? 조카였나? 아직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아직도 아이폰 3GS가 나왔던 때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같이 교회 다니던 동생이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혁신이지? 이게 왜 좋은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이 정말 한 발, 두 발 앞서갔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작과 비교해서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아이폰을 써보면서 느꼈던 것들 이제 떠다보내면서 마지막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이제 저희 집에 요 애플 요 아이패드 하나가 남았습니다. 앞모습을 보시면 기절하실 텐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베젤이 막 미치지 않았습니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터지고 있긴 한데, 와, 그때 그 시절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요 아이패드 4 레티나, 정말 추억의 물건이거든요. 침대에 놓고 앉았다가 액정 박살.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요. 조만간에 요 케이스들 그리고 요 맥세이프까지 해가지고 좀 싹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조금 나싱폰에 조금 더 정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오늘 1.1.4 업데이트가 올라왔거든요. 나싱폰 업데이트를 꾸준히 잘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이 핸드폰을 조금 더 써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